안녕하세요. 승배가의 대표 조홍배입니다. 저는 미용가의 제작자로서 어떻게 하면 가위를 잘 만들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다가 칼도 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뒤에 도끼 날도 이렇게 한 번씩 갈아보면서 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칼날의 끝은, 모든 날의 끝은 개념이 다 똑같고 어떤 형상 자체가 조금씩 그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런 각을 이야기하고 이런 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날 끝을 예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날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정말 망가지지도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그 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칼날의 끝은 평이며 각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기형학적인 어떤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날을 세워 놓은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칼날을 이런 칼날을 이런 숫돌에다 대고 갈아가지고 면자비를 통해 가지고 날 끝에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각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각을 정해서 연마를 통해서 이렇게 각을 만듭니다. 이거는 새 칼입니다. 새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칼입니다. 이게 날 끝에 이렇게 각을 줘서 날을 세우죠. 그럼 상당히 예리합니다, 이 칼날이. 그 이유는 이렇게 면자비를 통해 이렇게 어떠한 날 끝을 찾은 상태에서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끝을 좀 더 쓰임새에 따라서 각도를 정해서 이렇게 날 각을 이런 식으로 각을 주어서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전에 몇 번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날 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날을 세워서 출시를 하는데, 이런 키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각으로, 이 칼날에는 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보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칼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쓰다 보면 조금만 쓰면 잘 안 들잖아요. 그 안 드는 이유도 제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했더니만, 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 각은, 칼날의 그 어떤 그 개념은 이렇게 각을 주게 되면 그 사용과 동시에 그 각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칼날에 사용하는 동시에 뭐 어떤 물질을 자르거나 종이만 이렇게 베어도 칼날이 망가지거나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칼을 접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종이만 베어도 칼날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요. 마모되는 게 또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이제 싫고,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칼날의 끝은 각으로 했을 때 물질을 사용함과 동시에 망가진다는 걸 알고, 그걸 없애면서도 정말 오래 가는 형상을 찾다 보니까, 칼날의 끝을 아치 형태, 즉 이런 각의 개념이 아니라 날 끝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둥그렇게. 근데 이걸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제가 그 칼날을 이런 형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을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러한 형상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 놓은 제품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날의 끝은 이러한 각이나 이러한 각으로 만들었을 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금세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칼날을 가는 연마 동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오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갈은 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칼을 이 칼은 인사동 나이프 갤러리에서 제가 상당히 몇백만 원을 주고 구입한 칼입니다. 제가 돈이 좀 현금이 부족해서 칼집이랑 칼 손잡이 같은 거를 구입하지 않고 이 날만 이렇게 구입해서 제가 직접 날을 갈아보았습니다. 가는 데는 숫돌에다 대고 맨 처음에 자연색에다 갈고 어떤 그 느낌을 찾은 다음에 숫돌에다 대고 일주일 동안 갈은 거예요. 갈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길을 들였어요. 이렇게 여기 이런 종이를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한 4시간씩 이렇게 베어가면서 날 끝을 무너뜨리고 왜? 맨 처음에 칼을 갈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을 하든 해요. 하는데 이거를 어떤 이런 두께와 어떤 이런 형상에 의해 가지고 칼날의 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 얘가 안 무너질 때 안 무너지는 형상이 있어요. 칼마다 내가 다 갈아보니까 형태에 의해서 두께와 어떤 재질 형태에 의해서 종이를 베게 되면은 그 칼날이 마모되면서 그 형상이 안 무너지는 형상까지 찾아가면서 이러한 형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연말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무너지는데 벌하는 게 올라와요. 사용하면서. 이 재질과 경도를 열처리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것을 떨구어내는데 맨 처음에 약간 요랬던 어떤 그런 형상이었다라면 점점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끝을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날 끝이 타원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날을 세웠을 때 베일래야 베일 수가 없습니다. 베일래야 베일 수가 없어요. 날을 다 죽여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등을 한번 제가 거볼 건데 베이지 않아요. 베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이 여러분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베이지 않아요.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근데 형상 자체는 그 칼의 형상을 아주 예릿하게 갖고는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엄청나게 예릿하게 그 형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말을 할 때 완벽한 곡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베일래야 베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잘 보시면 날의 곡선이 완벽하죠. 날의 곡선이 완벽합니다. 날의 곡선이 완벽해요. 그리고 제가 타원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베일래야 베일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뜨겁습니다. 베이는 게 아니라 뜨거워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세게 베면 종이에다도 베이는데 이 칼인데 안 베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칼날이 밋밋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그 아치의 형태를 구현해냈다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현미경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영상까지는 제가 없고요. 우선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었고 구현을 해나왔고 베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절삭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베이지 않아요.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절삭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저쪽 앞에 있는 그런 칼들 중에 얘가 제일
두꺼운 날의 형태와 두께가 제일 두꺼운 상황인 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지 않습니다. 두꺼우니까 안 베이겠죠. 이건 실전 전투용 대도라고 하는 칼입니다. 정확하게 그걸 구현해내기 위해서 전투를 직접 하는, 그러니까 볏짚 베기와 어떤 대나무 베기 용도가 아닌 정말 실전 전투용 그 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칼싸움을 할 때 날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두껍게 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도 솔직히 말해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날 끝이 두꺼웠기 때문에, 여기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다른 티보다. 저기 보이시는 저 그 도끼 날보다도 두꺼워요. 재원이 노비스를 재보면 두껍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잘 베어지는지, 절삭력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잘 베어지죠. 일자로. 일자로 잘 베어집니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니까 좀 잘 베어지는 거예요. 두꺼운 종이니까. 자, 얇은 종이는 사실 이게 날이 두껍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얘가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잠깐 삑살이라고 할까요? 잘 안 베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잘 베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로 잘 베어지죠? 일자로. 날이 엄청나게 있어요. 일자로 잘 베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 우리 아들 영어 공부한 노트입니다. 이게 잘 베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종이도 잘 베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날이 없어요. 정말 안전해요. 날을 날카롭게 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남겨둠으로써 너무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린 그런 연마법으로 접근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떠한 상황, 두꺼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종이를 베어지고 칼의 역할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걸 얼굴을 이렇게 거도 정말 상처가 나질 않습니다. 상처가 나질 않아요. 이게. 어린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아저씨가 안 베이게 이렇게 어떻게 장치를 한 거예요. 어린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날이 없어요. 일자로 잘 베어지죠? 잘 베어집니다. 노트. 이렇게 두꺼운 날도 잘 베어지면서 베이지 않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두께가 티수가 얇아질수록 절삭력은 극대화가 됩니다. 절삭력은 극대화가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두꺼운 거, 도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손잡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손잡이 보세요. 상당히 아름답죠. 그립도 좋고. 손잡이만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장인이. 이거 날은 제가 마무리했어요. 구입을 해와서 마무리를 제가 해왔어요. 이렇게 날렵하게 날을 세워도 베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하면 뜨겁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지만 베이지 않습니다. 네, 베이지 않습니다. 네,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아요. 네, 날이 없어요. 날이 없어요. 네. 아까 이런 도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얇은 도끼죠. 아까 그 금방 보신 도끼보다는 얇고, 이거는 각이 아닌 아치 형태의 어떤 그런 완벽하게 구현해낸 도끼입니다. 네, 얘도 잘 베어집니다.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날을 세우게 되면 베이지도 않으면서 베이지도 않으면서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베이지 않습니다. 얼굴을 거도 베이지 않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더 베이지 않습니다. 날이 없어요. 날이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저씨가 이거 안 베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장난이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닌데 아저씨가 이거 안 베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 다쳐요. 안 베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얇은 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얇은 칼로 들어가면 절삭력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지 그 전에 남대문에서 구입한 새로 산 거 잘 베어지죠. 잘 베어집니다. 잘 베어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날이 바짝 써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베이지 않습니다. 정말 베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보세요. 그냥 이 얼굴을 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혐오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나를 다 죽였어요. 제가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아요. 베이지 않게 이렇게 나를 만들어도 다 종이가 나갑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을 갖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갈고 너무 예릿하게 하니까 더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제가 올려놓았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얇게 들어가면 뭐 저항이라는 게 걸리지 않습니다. 저항이라는 게 걸리지 않아요. 저항이라는 게 걸리지 않습니다. 네. 저항이라는 게 걸리지 않아요. 엄청나게 예리합니다. 네.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날 없어요. 날 끝은 평입니다, 여러분. 정교하게 이 등고선, 제가 등고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날 끝에 불빛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 날 끝만 이렇게 정교하게 갈게 되면은 베이지 않으면서도 이게 절삭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만나실 수 있어요. 신문지. 네. 그리고 얘도 굽고 싶은데요. 그만 그을게요. 정말 날이 밋밋하고 베이지 않습니다. 얘는 더 혐오스럽습니다. 네, 엄청나죠. 네, 한번 거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좀 솔직히 위험합니다. 이건 상당히 예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극한까지 날을 세운 거예요. 극한까지. 이 밋밋한 날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가죽에다 대고 길을 들이게 되면 이런 칼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를 거의 양날로 되어 있는 외날이 아닌 양날로 들어가게 되면 베이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베이게 날을 세우면 망가진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런 두꺼운 종이를 자꾸 베게 되면은 날끝이 마모되면서 길이 들어요. 근데 그때 길이 들 때 어떤 개념 자체를 알고 접근하게 되면서 계속 길을 들이게 되면 이렇게 안 베이는 날로 갈 수 있는데,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베이는 날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냥 많은 경험이 필요로 되고 필요로 하고 있고요. 쉽게 되는 그러한 칼날은 아닙니다. 네. 배임이 좋죠. 배임이 이렇게 딱 일자로. 네, 상당히 예리합니다. 네, 일자로. 네. 세게 하면 배입니다. 워낙 날카고. 근데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날이 밋밋하다. 날끝이 밋밋하고 그 아치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날카롭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세게 하면 배입니다. 이거 종이가 이렇게 베어지는데 안 베일 수는 없어요. 베여요. 이거 세게 압력을 넣으면 베입니다. 그러나 날끝이 밋밋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퍼포먼스, 무리하게 이렇게 좀 혐오스럽지만 무리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런 것도 있다. 정말 어려운 길이고, 이거 사실 쉽진 않아요.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잖아요. 베이잖아요. 살이 이렇게 꿈쩍꿈쩍해도 베이잖아요. 예,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으면서도, 자, 또 사실 신문지는 정말 베기 어려워요. 네, 신문지 베기 어려워요. A4지 같은 것들은 뭐
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더 많이 표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베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날을 세웠을 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베이지 않는 날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이 날이 평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평이에요. 왜냐면 이 아치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이 등고선을 만들게 되면 이게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칼날 등이 이렇게 내려가다 밑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날 끝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이 없어져요. 근데 그 각이 없는데 양쪽 좌우 면이 만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좁은 거죠.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이 없어지는 거죠. 저항이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쓱 이렇게 좀 걸려요. 왜? 날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릿하지 않으면 걸려요. 이렇게 두껍게 날을 세우면, 안전하게 날을 세우다 보면. 하지만 이 베는 날이 상당히 절삭력이 올라가요. 베는 날이 무서워져요. 베는 날. 이 베는 날이 무서워져요. 이 베는 날이 상당히 무서워져요. 베는 날이. 사실 아까 신문지보다 얘가 더 잘 안 나가는 종이에요. 베는 날이 무서워져요. 베는 날. 베는 날. 베는 날. 베는 날. 얘는 뭐 베는 이 칼은 뭐 워낙 예리해가지고 이 베는 날이 베는 날이 섬찟하죠. 얘는 아주 그냥. 섬찟하죠. 일자로 잘 잘라져요. 일자로 잘라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망가지지도 않는다라고 제가 이런 날 형태가 날 각이 없기 때문에 잘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인데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자석이 안 붙어요. 조금 자석기는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자석기는 조금 있어요. 있는데 자석기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렇게 딱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는 강철강이니까 근데 이게 연한 재질, 이 연한 재질, 이게 연한 재질로 이렇게 칼을 만들어도 이렇게 날을 세우면
날이 안 망가진다는 걸. 네.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네, 떡 썰듯이 그냥 썰어집니다. 이렇게. 네.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네. 아, 전에 몇 번 많이 했었죠 이거. 네, 떡 썰듯이 그냥. 네. 중요한 건 날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날이 아주 그냥 견고합니다. 네. 날이 전혀 손상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를 베고 나서 이게 하고 나서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이 날이 여기 뜨뜻뜨 걸리거나 깨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망가지지도 않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이건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두께가 너무 얇아서 망가질 우려가 있어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무를 자르는 그런 용도의 칼로 나온 저런 도끼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전투용 칼이라든가 이러한 제가 소개한 그러한 형상으로 날을 세우게 되면은 날이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어요. 돌이나 쇠하고 쇠끼리 부닥치지 않는 이상 나무 정도 해가지고는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 형상 그대로 오래 만년묵기로 쓰는 겁니다. 진짜 만년묵기로 쓰고 싶다면 네, 이 정도 탄소광 탄소광 정도로 칼을 만드는 다음에 이게 날렵하게 이렇게 날렵하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베이지 않게 이렇게 베일래야 베일 수 없는 이런 날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안 베이죠. 아주 만년묵기로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탄소광에 많이 배웠어요. 길들이다가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다가 많이 배웠어요. 데이터를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그 질기면서도 날이 강해요. 아주 특이한 그 어떤 그런 다른 재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칼로서는 매력이 좋은 재질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 하시는 분들은 이 탄소광으로 이렇게 칼로 쓰시게 되면 아주 그 써는 느낌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루기가 어렵죠. 독이 잘 쓰니까. 베이지 않습니다. 베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뭐
탄소가. 힘이 들지는 않아요. 힘이. 나무예요. 나무. 제일 많이 쓰는 나무. 떡 썰듯이 나무. 네, 떡 썰듯이 나무. 베이지도 않으면서 망가지지도 않으면서 할 건 다 하는 그런 날의 형태. 칼날의 끝은 진심코 평입니다. 각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각을 세우니까 날이 망가지는 거예요. 날 안 망가집니다. 칼은 그러한 어떤 그런 아주 기형학적, 옛날 사람들은 밥 먹고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연마만 한 거예요. 연마만.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런 칼날을 만드셨고, 그러한 어떤 신비로움을 한순간 꼽혀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날이 망가질래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한 곡선입니다. 완벽한 곡선. 이 완벽한 정말 그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이 곡선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개념이 안 나와요. 이 날의 곡선의 개념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어디를 보든 곡선 자체가 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한 그 어떤 영상의 그 칼날의 끝은 평이다라는 그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칼을 접하시는 분들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연마만, 가위 날만 20년이 넘게 정말 세계, 여기 현판 밑에 제가 저의 그 슬로건을 새겨 놓았죠. 세계 제일의 장인을 꿈꾸며 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정말 단 한순간도 저는 제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연마를 연구를 했고, 그 연마 기술과 어떤 그 감각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 자신을 많이 기본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날을 배우기 이전에 내가 정말 진심 있고 어떤 하는 일에 진짜 1인자가 되고 싶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마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제 동영상에, 승배가위라는 동영상에 나오는 모든 연마를 섭렵해야만이 사실 이 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연마를 잘해도 날에 대한, 지금 제가 이 종이를 들고 있지만 날에 대한 어떤 그런 기형학적 형상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이해를 못하시면 날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순간만 나오고 그 날의 구간이 되게 짧아져요. 저렇게 긴 칼을 날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 나오는 거예요. 순간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칼날의 개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날을 각까지는 가야 돼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각까지는 가야 돼요. 각까지 갔으면 이 각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이 수평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칼날이라고 보면 이 칼날은 이렇게 휘어져 있건 이렇게 휘어져 있건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건 반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건 간에 이렇게 휘어져 있건 간에 이렇게 휘어져 있건 간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든지 되어 있다는 걸 이 연마면을 육안으로 보면서 그 흐름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연마를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탄 작업도 숫돌에 이걸 갈면서 평탄 작업도 중요한데 이 연마면의 흐름에 따라 숫돌 연마를 할 때 이 숫돌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잘 됐을 때 만나는 잘 닿는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했을 때 닿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이나 누구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고지곳대로 한 방향만 자기가 익숙한 방향으로만 하고 이걸 움직여서 갈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답은 없지만 얘가 잘 닿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갈다가도 칼이 이렇게 돌아요. 돌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돌기도 해요. 이거 할 때. 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수평의 개념도 많이 다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어떤 뒤틀림의 그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칼날이 돌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칼날을 가실 때 손등으로 이 칼날을 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으로 이 닿는 접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뉘앙스를 보면서 칼날을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벼대거나 하는데 절대적으로 갈리는 소리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그걸 타고 들어가는 연마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이런 칼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날의 끝은 이렇게 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칼을 어떠한 개념으로 회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칼날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거나 날을 세울 때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칼날은 없어요. 이런 칼날이 되거나 이런 칼날이 되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러한 형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날의 형태가 만약에 한쪽이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살이 두껍게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있고 한쪽은 이게 낮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칼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쪽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많으면 10,000명은 다 높은 각을 이쪽을 연마를 하겠죠. 숫돌에 대고 이렇게 갈겠죠. 여기를 이렇게. 근데 제가 정답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쪽 면을 갈지 않고 저는 이걸 밀어요. 날끝을. 이쪽 면을 갈면서 이걸 밀어 제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요. 왜? 얘를 갈면 더 얇아지고 더 못 쓰기 때문에 얘를 밀어서 적당한 접점을 찾고 형태를 잡아 나갑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반드시 칼날은 가장 높은 점, 여기서는 얘는 가장 높은 점이 수평을 여기 날끝점과 날시작점과 날끝점을 수평으로 놓았을 때 가장 높은 점이 있어요. 높은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위가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면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이렇게 뒤틀려져 있던 그걸 인정을 하셔야만이 이거를 갖다가 날을 세울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그 리듬에 맞춰서 해야만이 베이지 않는 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면밀히 잘 보면 눈으로 이제 이 면의 이 흐름을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뒤틀려져 있든 이렇게 틀려져 있어요. 가장 높은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 기점을 통해서
이 점과 이 점을 통해 이 두 지점의 중간점의 그 가장 높은 중간점을 또 기점으로 해서 또 뒤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날의 끝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일직선이 아니에요. 면밀히 따지면 지면제 주관으로 봤을 때 일직선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칼날의 개념은 정말 이 날 끝에 그 미세한 개념은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미리, 한 1mm, 2mm마다 이렇게 칼날의 형태마다 다르지만 다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밝은 빛에서 이렇게 이걸 보게 되면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다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또 봐도 다 끊어져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미세한 걸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날이 나와요. 자세히 눈에 밝은 이런 불빛에서, 불빛 조명 아래서 이렇게 싹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 헬기에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육안으로도 확인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햇빛에 반사되는 그런 불빛을 사람이 볼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도 불빛을 받으면 아무리 초미립자라도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죠. 모르고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 밑에 단계까지밖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됐어요. 다 끊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다 끊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날 끝을 보면 여기가 죽었구나, 이렇게 날 끝이 이렇게 넘어간 게 보여요. 이렇게 예리한데도 날 끝이 넘어간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저보고 뭐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남겨놓기도 하고, 때로는 떨고 내기도 하고, 용도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나는 이런 것들은 사실 토마토가 잘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 날끝이 둔탁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 얼굴을 거도 이렇게 베이지 않을 정도의 칼날의 끝은 토마토는 잘 안 베어져요. 한 요 정도는 돼야 토마토가 좀 파고 들어가면서 예릿하게 쓸 수 있고, 정말 토마토용으로 정말 토마토를 잘 베고 싶다, 뭐 그런 칼날 정도가 되려면 이런 칼날 쓰시면 돼요. 칼날을 이렇게 거칠게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토마토 잘 베어집니다. 잘 베어지고, 더 예릿하게 잘 베고 싶다 그러면 외날 회칼 정도 쓰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양날은 그러한 거예요. 각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베일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일반적인 칼날의 형태에서는 베일 수 있는, 정점을 찾게 되면 베일 수 있는 날은 없어요. 그러나 그 양날로, 이런 양날로 토마토도 베고 그냥 무난하게 쓰고 싶고, 그냥 적당히 쓰고 싶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그 영상에 올려놓은 그러한 연마 방법으로 칼날을 가시고, 이렇게 칼날을 가시고, 이 작업을 안 하면 돼요. 이 길들이는 작업을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예리한 날 예리한 상태에서 이거는 손을 그으면 손이 샥 비죠. 왜? 날 끝에 아주 예릿하게 버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날 끝을 보면 얘는 보면 날 끝이 아주 밋밋하게 아주 뭐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 끝에가. 근데 얘는 날 끝이 상당히 예리해요. 좀 달라요.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다릅니다. 확실히.
얘도 조금만 더 길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렇게 정점을, 이건 전 정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칼날들은 베이지 않는 칼날은 정점인데, 그 정점의 칼날, 즉 칼날의 끝을 평으로 만들기 이전에 맨 처음에 이러한 칼날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꾸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오래 쓰고는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칼을 사면 자기 입맛대로 어떠한 칼날의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찾아가시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 어떤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꼭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소개시켜 좀 더 발전된 어떤 그런 날을 세우시고 싶으면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무난히 잘 쓸 수 있거든요. 문명은 또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근데 너무 그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잖아요.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계속 그냥 굳이 면잡이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게 날것만 갈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막 너무 많이 갈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시간과 어떤 그 에너지를 낭비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냥 날것만 갈아서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이 상태에서 날것만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나이프 갤러리에서 산 건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각이 있잖아요. 여기 각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기 각. 근데 불빛이 이렇게 쓱 이게 불빛이 이렇게 쓱쓱 돌죠. 얘가 돌잖아요. 불빛이 날 끝에 봐봐요. 칼 끝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 불빛이 돌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마를 통해 가지고. 날 끝만 가는 거예요. 요 각을 없애는 거예요. 각을. 요 반짝반짝하는 각을 이게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잖아요. 둥글둥글하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각을 이렇게 꼬인 여기서 이렇게 꼬이잖아요.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꼬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 등고선이라고 하죠. 불빛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교하게. 평생 씁니다. 망가지지 않고. 이 정도 칼 두께, 이렇게 날을 세워놓게 되면, 끝만 이렇게 잘 정리하게 되면 평생 씁니다. 평생. 아주 그냥 칼이 아니죠. 이거 뭐 면도칼보다 이 정도의 절삭력으로, 이게 이 칼날이 얼마나 그 단단한 칼날이냐면, 세상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서운한 그런 경도의 재질의 칼입니다. 이거 맨 처음에 샀을 때 제가 그 칼 형태에 따른 쓰임새 동영상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칼이에요. 이것도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나무가 안 잘려졌어요.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얘가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 완성을 해놨으니까 이게 드는 거지. 맨 처음에 샀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베어지지 않았어요. 완전 떡슬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연마 방법이 대단히 진짜 완성시키기도 어렵고, 적당히는 돼요. 적당히는 되는데 진짜 완벽하게 구현해내기가 어려워요.
떡 썰듯이 그냥. 날이 망가지질 않습니다. 망가지질 않아요. 날이 망가지질 않아요. 베일래야 베이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안 베요. 밋밋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세게 훅 크면은 비죠. 빕니다. 하지만 날이 밋밋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망가지지도 않아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날을 갈고 나서 이렇게 베이지 않는 칼일지언정 반드시 비닐루가 나가줘야 돼요. 비닐루가 안 나가면 안 돼요. 비닐루가 안 나가면 안 돼요. 비닐루가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섬찟하게 나가줘야 돼요. 비닐루가 나가줘야 됩니다. 비닐루가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날이 두꺼워도 비닐루가 나가줘야 돼요. 비닐루가 안 나오면 안 돼요. 비닐루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날을 꼭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칼날이 두껍다 보니까 파고 들어가다가 조건을 상실을 해요. 조건을 상실을 해요. 이렇게 좀 칼이 어느 정도 얇아져야 파고 들어가기가 좋아요.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두꺼운 칼들은 나무를 빵 때렸을 때 잘 못 파고 들어가요. 특히 저런 도끼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얘는 두께가 두껍잖아요. 얘는 그냥 겉에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용.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쿡쿡쿡 때려가지고 외형을 잡는 그런 도끼예요. 파고 들어가는 도끼가 아니에요. 얘는 왜 두껍기 때문에 날 끝을 예리하게 쓴 그런 도끼예요. 그냥 얘는. 예. 겉에만. 근데 이게 두꺼운 것들은 그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얇은 이런 도끼, 얇은 형태의 날들은 빵 쳤을 때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용도의 도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소개하는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빵 때렸을 때, 이렇게 빵빵 때려가지고, 좀 위험해 보이네.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이게 나무를 이렇게 쿵쿵쿵 때려도 네,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퍼포먼스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날 끝은 평이다. 진심코. 네, 날이 없어요. 나를 세우시면 망가집니다. 나를 세우시면 망가집니다. 네. 얇은 나를 안 망가지게 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나를 뭉그러뜨렸더니만 베이지도 않는 거예요. 안 베이는 거예요. 못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날의 형상이 너무나도 정교하다 보니까 신문지도 잘 나가는 거예요. 나를 끝을 뭉개도 이렇게 잘 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지 않으면서도. 자, 진심 신고 세계 제일의 장인이 되고 싶어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이런 날의 형상을 연구를 해서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수집하면서 만들고 길들여온 제품들입니다. 결코 제가 트릭을 쓰거나 어떤 여러분들께 진실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제 아들 3대가 손주까지 해서 하늘에 천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전 달게 받겠습니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반드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소개한 그러한 룰대로 제가 연말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든 그 영상의 어떤 그런 연마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하나의 힌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결코 제 자신이 정답은 아니며 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연마 방법을 다 인정을 하고 그걸 따라했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연마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 하나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저보다 연마도 못하고 분명히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있고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좋은 점을 배웠고 잘하는 사람한테서도 좋은 점을 배웠고 다 흡수를 해서 제 거를 또 찾아 나가고 그러한 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그 순리가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칼날은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굳이 그걸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어떤 그런 연마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자기 색깔을 찾아 나가서 안정된 나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발전적인 에너지가 저의 어떤 이런 동영상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좀 동영상을 보신 분에 한해서 인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동영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세계 제일의 장인이 되고 싶은 대한민국의 미용가이를 제작하는 정말 미용가의 목숨을 건 어떤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남기고자 합니다. 승배 가위의 대표 조광배입니다. 감사합니다.